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심장도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불안에 빠졌을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 더 자주 이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불안은 나쁜 거야. 빨리 없애버려야 돼. 하지만 임상심리학자 데이비드 H. 로스마리는 테드 강연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불안은 우리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자 친구로 삼아야 할 감정이라고 했죠. 왜 이 사람이 불안은 친구이자 나침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안에는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불안은 꼭 필요하고 다양한 가치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의 표현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에게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감정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사고를 예방하고 중요한 상황에 더 집중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위험한 걸 탄다거나 뭐 어떤 동물을 만난다거나, 그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큰 사고를 경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불안을 느끼면서 긴장하게 하면서 생존에서 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에 대한 신호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불안을 느낀다, 그거는 절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점심 메뉴 잘못 고를 것 같아서 불안을 느끼진 않으니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높은 수준 말고 적정한 수준의 불안은 우리에게 집중력을 주고 성과를 높게 만듭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유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철두철미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보다는 더 마음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불안을 느껴봤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왜 불안을 느끼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가 불안을 나누면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면 이 불안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나침반이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불안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로스마린 박사는 테드의 강의에서 아주 명확하게 네 가지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식하기예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게 좋은 감정이 아니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불안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짜 불안해하는 것은 뭘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무슨 핵심적인 생각이 숨어 있을까? 라고 말이죠. 이 발표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 자체에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발표 자체보다는 내가 발표를 못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까봐 무서워 가 오히려 더 핵심적인 불안일 수 있습니다. 이 숨어있는 진짜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불안에 대응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그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그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나를 소외시킬까봐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원인이 소외에 대한 불안은 아니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실제적인 팁을 드리자면 이 처음에 드는 불안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불안이 뭔지 조금 더 길게 깊게 한번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안에 대응하는 단계는 불안을 나누는 겁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불안을 감추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내면에 쌓인 에너지가 이 나눔으로써 좀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친구나 가족, 그리고 뭐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심리 워크숍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이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만약 사람들 앞에서 나눌 용기가 없다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혼자 꽁꽁 싸매기보다는 사람들 앞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불안이 들 때마다 그것을 짧게 글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불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느껴진 나를 막 무시하거나 피하기보다는 나 불안 느끼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 노출 기법을 활용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나를 노출시켜서 괜찮다라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차가운 물에 발을 대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너무 차가울 것 같다, 이런 불안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이 용기를 내서 이 발을 담그고 좀 있다 보면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더 차가워지더라도 조금씩 이제 버텨보면 또 괜찮아져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하면 내가 버틸 수 있구나,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행동이 너무 불안하다면 그보다 낮은 단계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불안에 노출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높은 단계의 불안까지 적응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회피하고 싶었던 어떤 행동이나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아주 작게 시작해보는 것이 하나의 팁입니다. 네 번째는 놓아주기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불안이 커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통제가 안 돼요. 혹은 통제를 하려다가도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안한 일이 일어날까봐 무서워서 통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헤쳐나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헤쳐왔죠? 그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일상적인 불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만약에 심각한 수준의 불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수준의 불안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 이야기해보자면 불안이 너무 지속적이고 과도하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무조건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우리의 불안은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치료도 효과적인 감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불안에 대처하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